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 소장입니다. 코리아 경마연구소의 5월 3일 금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9개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5월 내내. 금요 경마 같은 경우는 경주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승부 경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골랐고요. 자막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처럼 5경주, 7경주, 9경주를 금요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자, 첫 경주부터 조금 빠른 호흡으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말들 12마리가 출전하는 1000m 경주입니다. 결국은 이제 비슷한 타임에서 만나는 마필들 서너 마리가 한 4-5마리, 11번 영광의 키스까지 쳐준다면은 한 5마리 정도가 팔릴 자막인데 결국은 이제 선행이에요. 서울이고 부산이고 지금 최근 경주로의 특성은 선행마에게 거의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물론 중후반부로 가면서는 또 너도 나도 선행을 가려고 욕심을 내다가 경합으로 이어지면서 무너지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아주 뒷심이 없는 놈이 발발거리고 그냥 앞에 나간다고 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애지간한 선행마 하나는 주로가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리드폭만 유지하면은 그대로 끝까지 버텨내는 경우가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2등 올마리 대가리 버티고 또 3등 올마리 2등을 버티고 이런 그림들이 참 많이 지금 발현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막 카헤길리죠. 카헤길리의 직전 데뷔전도 선행 버티겼는데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스타트를 2번, 8번도 좀 빠릅니다. 8번은 스피드가 좋죠. 가속이 좋습니다. 가속이. 그래서 2번하고 8번이 같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코스 이점으로 리차드의 카헤길리가 선두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고 능력은 좀 짧지만 8번이 2번 외곽으로 빨리 따라붙는다면은 오히려 기타 인기 마필인 9번이나 10번, 11번 이런 마필들을 또 견제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그래서 8번이 2번을 도와주는 그런 그림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2번 카헤길리를 버티는 1순위 마필로 2번 카헤길리의 선행 버티기를 기준으로 해서 1경주는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정의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입니다. 제가 이제 1경주 때 그 선행마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당분간 경마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경합에는 장사가 없어요. 비비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비비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말이 아니죠. 오토바이죠. 그래서 중후반부로 가면서 저마다 선행을 가기 위해서 초반에 올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 비비는 경우가 좀 나와요. 이제 승부 의지도 중요하고 전개 이점에 따라서 한번 2번이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여러 마리가 몰렸을 때는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선행마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선두권이 비벼서 죽어버리면은 어깨 힘 빼고 따라가는 마필이 끌려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또 경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1000m인 만큼 역시 앞선 마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번 한센드림하고 7번 영광의 천하가 조금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6, 7이 손잡고 같이 삥 돌기에는 나머지 마필들의 어떤 잠재력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8번마 그랜드 영웅이라든가 또 19주의 오토소닉도 뭐 기본 싹수는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영관의 말만 만나면은 이상하게 꼬리를 내리는 민장기 6번마 한센드림도 이제 데뷔전인데 일단 주행심사의 액면 자체는 흠잡을 게 없고 이 정도 조건이면 선행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자막인데 데뷔를 좀 더 일찍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구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좀 데뷔를 늦췄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6번만 한센드림의 선행, 그리고 7번만 영광의 천하도 내측으로 기대는 버릇이 거의 습관적이라서 내측으로도 기대고 발 쓰는 것도 아직은 좌측발 위주로만 뛰고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선행을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6번, 7번이 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감안해야 된다. 11번 오토소닉의
배팅 포지션을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이경주는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 7 단방 이런 막고는 아무리 1000m라도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자막상 두 마리의 저 배당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가운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2배 뭐 이런 배당이면 무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삼복승으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배당을 노리시든지 아니면은 대안에 막권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7번 두 마리 중에서는 확실히 기본기는 뭐 7번만 영광의 천하가 검증이 되고도 남았기 때문에 같이 뛰었던 경합을 해봤던 상대들 메인밸류를 생각하면은 진겸기수의 신마보다는 요 휴양마 7번마 영광의 천하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경주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7번마 타이틀 코드가 조금만 더 힘이 채워지면 6등급은 그냥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거 이제 실전으로의 연결이 조금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와중에 이제 휴양 공백 가지고 나와서 지난 컴백전 때 무난한 적응력을 보여줬고 실전 감각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교 강도를 조금 조절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실전에서 묻어날지가 좀 관건이에요. 마무리 조교가 이제 너무 약하거든요. 선행을 갈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만은 조금 더 힘을 보강하는 그런 조교가 뒷받침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7번 타이틀 코드가 선행을 간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타이틀 코드의 페이스를 그대로 맞춰낼 수 있는 마필이 8번 에버 챔프입니다. 에버 챔피언입니다. 이 에버 챔피언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 보여준 내용만으로도 타이틀 코드가 이빠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끌다 할지라도 그 페이스를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검증이 됐어요. 어느 정도. 순발력만 보여주고 퍼진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자세를 외곽을 돌고도 유지를 했기 때문에 8번마 에버 챔피언을 이번 경주는 배팅의 중심권에 세워놓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600m로 거리가 늘어납니다. 12번 링잉 플라잉 외에는 뭐가 없어요. 선두권이. 선임마도 없고 또 12 링잉 플라잉이 외곽에서 밀고 나오는데 이걸 저지할 만한 후보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6번마 이터널 트론 정도가 한번 안쪽에서 막 의학을 죽이면은 12의 힘은 뺄 수 있겠지만 12의 힘을 빼고 자기도 죽을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래서 별 소득 없이 12번만 괴롭힐 가능성이 있는데 12 링잉 플라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역시 순발력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짙어요. 지구력이나 끈기 면에서는 아직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단독 선행이 편안해야 되는 입장에서 6번 같은 마필 혹은 그 외에 2번마 원더풀 윙스 이런 마필들이 고춧가루를 뿌려버린다면은 괴롭죠. 해서 이번 경주는 추입 막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닥터 미미라든지 11번 엘버트 킹, 닥터 미미의 엘버트 킹. 요게 이제 순발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만은 직선주로 끈기를 감안하면 이번 1600m에서 마지막 구간에서는 역시 웃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자막입니다. 해서 이번 경주는 이 두 마리 가운데 이천 기수가 아주 공을 들여서 준비한 마필 11번 엘버트 킹을 중심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입니다. 느린 말들이 많고 빠른 선행만은 없고 빠른 선행만은 고사하고 스피드 자체가 이렇게 뛰어난 마필들이 아니고 고른 걸음을 유지해서 직선주로 맞대결해서 이제 상금을 몇 푼씩 벌고 그랬던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래도 6번마 브레이브 킹덤 쪽으로 좀 인기도가 많이 쏠리겠죠. 1300m를 바로 돌파를 또 해냈고 지난번에. 근데 이제 6번마 브레이브 킹덤이 지난번 첫 승을 할 당시에 보여준 페이스는 국산마 라피도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국산마 감량의 9번마 라피도맨 같은 경우는 킹스턴 하버하고 이제 지난번 이제 깜빡이를 만들었었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나는 내 힘으로 자력으로 우승을 할 수 있다. 이게 눈에 딱 보이는 전개입니다. 작전이고. 작전과 전개가 다 그랬기 때문에 6번이 스타트를 먼저 끊는다 해서 주눅 들거나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1600m를 안 뛰어본 브레이브 킹덤, 부담 중량이 늘어난 브레이브 킹덤보다는 이번 경주 물론 이제 지난번에 브레이브 킹덤을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애플 골드를 넣지 않아서 적중이 안 됐죠.
최시대가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4대가 안 맞아요. 간혹가다 그런 건 또 배당을 내고 들어오고 어스토니시 버티게 좀 내버려뒀으면은 우리가 또 한구라 진하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쌍송시까지 어스토니시를 또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최시대 응원하면 안 들어오고 어쨌건 브레이브 킹덤인데 브레이브 킹덤보다는 저는 라피도맨 서승훈 기수로 등짝이 좀 더 탄탄해진 라피도맨 쪽으로 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9번 라피도맨 포함해서 막권용으로 봐줄 만한 마필들이 몇 마리 안 돼요. 때리고 받치고 딱 두 방으로 압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수는 넉넉하게 보장이 된다. 자 오경주 오늘 금요 첫 번째 승부경주이자 스페셜 승부처로 압축의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딱 두 방 넘기지 않고 한 방 때리고 삼복승까지 먹거나 아니면은 받치기 막권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두거나 이렇게 오경주 두 가지 막권만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800m입니다. 11마리 마필들 추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선두권이 조금 뚜렷하지가 않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중에서는 일단 5번마 치프리더가 좀 덜 팔릴 자막이에요. 워낙에 최근 변죽만 올리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주처럼 앞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확실히 5번마 치프리더한테도 찬스는 찬스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좀 어중간하게 팔리고 한 4착 딱 팔린 만큼만 뛰었는데 직전 경주는 선두권 자체가 좀 명확한 편이었습니다. 충마도 있었고 이번 경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어서 오히려 이제 가능성만 가지고 덤벼드는 애들끼리의 경합이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뭔가를 초중반에 하지 않더라도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마 치프리더를 가지고 배팅 가치를 현장에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땐 이번에도 뭐 그렇게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한 착순권 정도의 인기도만 모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번에말로 오버마 치프리더 가지고 3복승 기본으로 복승시 그 이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300m 오늘 금요경마의 메인 승부경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마리 마필들인데 막권을 살만하다 싶을 정도의 기본기와 또 최근의 양상과 전개 그리고 마필의 준비 상태 따지면은 몇 마리 안 됩니다. 역시 이 경주 수도 좀 줄어들었지만 5월 첫 주에 편성을 보면은 월초 경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는 말들 위주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마방에서. 해서 그 되는 말 중에서 뭔가 좀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거나 그런 놈들이 좀 깨지면서 헛디디면서 실족을 하면서 이렇게 배당이 나왔으면 낫지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쏴먹는 그런 아나짜리가 선전하는 그런 그림으로 터지는 그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들을 확실히 믿어도 되느냐 요걸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월초 경마 배팅 접근의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딱 3마리 팔리기는 좀 다양하게 팔릴 겁니다. 현장에서 또 내용이 나오면서 뭐 복병이네 또 한구라짜리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능력도 되면서 뭐 능력도 안 되는 게 가기만 간다고 되는 건 아니죠. 능력도 되면서 준비 상태 괜찮고 또 마방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는 내용까지 받쳐주는 마필 딱 3마리로 압축을 해서 오늘 금요 경마의 메인 승부로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2등급 1900m입니다. 8마리 출전이고요. 1번 다이나믹 루키하고 이제 4번 찬란한 미소가 조금 부딪힙니다. 두 마리 모두 다 이제 승급을 한 상황인데 최근에 그 비교적 2선 전개에서 레이스를 풀었던 찬란한 미소나 또 선행으로 한 바퀴 시원하게 잡아돌린 다이나믹 루키의 움직임 그리고 구간별 타임을 좀 분석해 보면 한 번은 부딪힐 거예요. 조성권이보다 이제 최시대가 조금 얌전하게 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1번 다이나믹 루키하고 뭐 뒷직선부터 싸우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3, 4코너를 돌면서는 한번 불꽃 튀는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만 다이나믹 루키를 일단 잠재력 면에서는 조금 더 넓게 보고요. 1번, 4번이 일단 중점이 아니고 5번만 브라이트 스타 같은 종합식 백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기도가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앞말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레이스를 똥탕을 튀겨버리는 그런 그림이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 몇 마리 안 나오기 때문에 마필들 간격 공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이럴 때는 기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아주 작심하고 선행을 치고 나가버리면 인기마들이 당황해서 잡아줍니다. 그 다음 작전을 좀 변경하는 수가 많아요. 이번 경주는 뭐 다이나믹 루키가 된 받으면은 선행 나가면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눈에 보이는 자막인데. 근데 1번이 선행 가기 전에 오바마 브라이트 스타가 선행을 빠르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전개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스타도 데뷔하고 나서 아주 잘 나갔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지나쳤죠. 암말들끼리 뛰는 대상 경주 위주로 큰 돈 벌겠다고 좀 덤벼들다가 정점에서 조시가 좀 꺾였어요. 꺾인 다음에 이게 안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가 죽은 암말, 원래 능력 없는 말 말고 원래 능력이 있던 마필이 기가 죽은 상태면은 그 다음에 애지간해서는 편성을 봐서 기습을 때려가지고 한 바퀴 남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몸싸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맨 먼저 앞에 나가서 내 힘 닿는 데까지 한번 기록을 끊어보겠다. 이런 작전. 선행, 기습 선행. 요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그럼 브라이트 스타가 된다는 말이냐? 준비 상태로 보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준비 상태로 보면 오바마 브라이트 스타가 살아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 5번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인기마들에 대한 측면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사실 1번부터 8번 메이저 알파까지 안 되는 말 없어요. 메이저 알파도 부담 중량 제가 가장 높죠. 레이팅이 76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다는 게 정상이고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아주 실망스러울 정도로 무너진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끈기를 발휘하고 뒷심을 끌어내고 추임력도 보여주는데 타이밍을 못 잡거나 스퍼트가 너무 늦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말 8마리 뛰는데 조인권이가 그 타이밍을 못 잡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탔던 동철이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8번마 메이저 알파의 배팅 가치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구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5등급 금요경마의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자, 1번마 스마트 모드가 아주 파죽의 기량을 보이면서 이전 연속 입상 속에 지금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기존 마필들 그러니까 같이 승급한 오바마 반지의 요정도 한 마리가 있지만 안쪽에 2번마 수초작주라든가 바깥쪽에 9번마 온대 이런 마필들의 이제 압박이 좀 중요하죠. 근데 현재까지 보여준 것은 이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에 스피드만 가지고 뛰는 것은 아니고 데뷔전에서 보여줬다시피 자기 능력을 안배해서 뛸 줄 알아요. 그래서 해선이도 잘 탔지만 등짝 바꾸니까 더 잘 뛰죠.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코스 2점이 기 스마트 모드에게 주어졌다면은 이래도 또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1,200m까지라면 우리 5번마 반지의 요정이 도전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수처작주도 자신의 특기를 온전하게 발휘하기에는 1번 스마트 모드의 어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선 전개에 1, 2, 5, 9 그죠? 막강력을 한 마리 정도 이제 기습하는 그 정도인데 요 정도라면은 서승훈이가 마무리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번마 스마트 모드 요거 한 마리 좀 오픈을 해드렸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 노리는 마필 딱 한 마리 있습니다. 1번하고 붙여도 좋고 만에 하나 1번이 수처작주나 또 조성권이 욕심 많은 조성권이 반지의 여정과 싸우다가 죽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것도 거의 코앞에서 죽을 겁니다. 결승선 얼마 안 남겨놓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 그림에 맞는 아꼈다가 힘을 한번 쓸 수 있는 복병 그거 한 마리 이미 자막에 남아있는 복병입니다만은 그거까지 해서 딱 3마리 가지고 마지막 끝장 승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경주는 딱 3마리 중에서 1번마 스마트 모드는 기본으로 세우고 간다. 자, 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딱 맞췄네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조정해서 당장의 경주 외적으로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경마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좀 그게 허락하지 않는데 시간을 좀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일 금요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토요 경마 방송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